오늘은 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 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빈 공간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갭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입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이 장중에 17%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 갭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재 뉴스와 함께 점화한가가 떨어지면서 이 전날 종가와 이 다음날 고가 사이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들이 없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점화한가가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이날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자리는 향후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매물대가 적은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온 자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갭이 만들어진 구간이었고요. 오늘 그 갭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날 멤버십에서 5일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작은 갭 구간에서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본 겁니다. 최근에 메디포스트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은 이 앞 구간에 갭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죠.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악재 뉴스와 함께 시가의 강한 개파락이 만들어지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추후에도 주가가 이 고점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서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 구간은 매매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빈 공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매물대가 작은 이러한 갭 구간은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갭 구간에서 이 메디포스트가 강하게 슈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전에 HLB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갭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갭이 있고요. 이렇게 시가에 강한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악재 뉴스가 나온 건데요. 그런데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 악재 뉴스가 극복이 되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호재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갭이 만들어진 구간은 매물대가 적은 영역이기 때문에 손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보게 되면은 이 갭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니까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갔었고요. 추후에 이 갭 자리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니까 매물대가 작은 이 구간에서는 빠르게 갭을 채우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갭은 하락할 때 만들어진 갭이죠. 반대로 올라갈 때 상승 갭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다음날 시가가 상한가로 출발을 하면서 음봉이 만들어지지만 이 갭을 채우지 않고서 이 고점에서 음봉을 만들게 되면은 이 상승 갭 구간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호재 뉴스가 나온 거고요. 세력이 개입을 한 겁니다. 다음날 시가부터 상한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역시 세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단기간에 상한가 두 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시가 부근부터는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을 한다라는 것은 세력이 비싼 가격에 매집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상한가부터 이 매물들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매집을 할 이유가 없겠죠.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세력이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플러스로 유지를 시켰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쓴 거고요. 결국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음날 이 갭 구간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우리로 같은 종목도 보게 되면은 상한가가 만들어지고요. 다음날 시가가 상한가로 출발해서 종가가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데 플러스로 마감을 하죠. 대량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30%가 올랐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상한가 풀리면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낸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엠노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날 상한가를 만들고요. 다음날 시가가 상한가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나왔지만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종목들이 다음날 이 갭 구간으로 밀리게 되면은 빠르게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에서 100%는 없지만 장중에 분봉 차트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단타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갭은 상승 갭과 하락 갭이 있는데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매매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에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맞춰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연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도 연말 랠리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코스닥 차트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2023년도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빠지던 주가가 이 11월 달에 저점을 만들더니 연말로 갈수록 상승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2022년도도 보게 되면은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1년 내내 주가가 빠지다가 이 10월 달부터는 바닥을 만들었고요. 연말로 갈수록 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초까지 이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가가 고점을 찍고서 밀리는 흐름에서 이 10월 달부터는 저점을 만들고 연말로 갈수록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밀렸다가도 또다시 올라가는 힘이 작용을 했고요. 2020년도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 11월 달부터 저점을 만들더니 연말로 갈수록 또다시 상승 랠리가 나오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오다가 저점을 만들고 12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승 폭이 크던 작던 간에 연말로 갈수록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빠지던 주가가 이 11월 달부터는 저점을 만들더니 연말 연초로 갈수록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구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계속해서 신저가를 깨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는 비상겸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면서 또 한 번 하락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악재를 딛고서 V자 형태로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은 이 상승폭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연초로 갈수록 이전의 흐름보다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